안녕하세요. 애트리 정보보호연구본부에서 온 조상래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파이도2 인증기술 소개인데요. 예, 발표 내용은 일단 파이도2를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도 1.0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신 분들이 이제 파이도 1.0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파이도 개념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파이도 1.0에 대해서 간략한 구조, 그 다음에 파이도 2가 파이도 1.0하고 어떤 면에서 변화가 오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도 2 인증 장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파이도 2가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발표 자료에 보시면 이제 파이도 1.0이라고 하고 파이도 2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게 오타가 아니고요. 원래 이제 파이도 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도 2.0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파이도에서 이제 파이도 2.0을 작업을 하면서 이제 계속 외부에서 오는 질문 중에 두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한 거죠. 파이도 2.0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파이도 이제 2는 파이도 1.0하고 이제 많이 틀린데, 그 부분을 이제 1.0에서 2.0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오해는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구나. 1.0에서 보통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하면은 이제 기능이 조금 나아지거나 아니면 1.0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오류를 수정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파이도 2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는 질문은 파이도 2.0이라고 하면 파이도 1.0하고 호환성이 있겠구나, 백워드 컴패티빌리티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두 기술 간에 이제 호환성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도 2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파이도 2는 파이도 기술의 이제 플랫폼화가 된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전달해드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파이도 2로 가면서 파이도 1.0보다는 훨씬 다양한 인증 장치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고자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도 하면은 이제 보통 파이도 기술이 나온 게 지금 파이도 1.0 스펙이 2014년 12월에 개발 스펙이 발표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오래전이고, 실제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제 파이도 얼라이언스에서는 표준화 작업이 진행돼서 2013년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2014년 12월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파이도 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 이제 인증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크게 인증 기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인증 기술을 그 안을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 단에서 사용자한테 인증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서 크레덴셜을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증 정보를 받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증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용자한테 받은 인증 정보를 어떤 크레덴셜로 만들어서 서버까지 전달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인증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달된 크레덴셜 정보를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보는 인증 서버가 있게 됩니다. 요 전체를 그전에는 이제 인증 기술을 하면은 그 안에 이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로 보통 사용자를 로그인하거나 해서 인증을 하게 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받는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받으면 그 안에서 처리해서 크레덴셜을 만들어서 서버로 보내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검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쇼핑몰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안에 문제가, 패스워드가 문제가 있어서 나는 조금 더 강력한, 훨씬 더 강력하죠. 강력한
공인인증서를 좀 써봐야 되겠다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인인증서 선택하는 창 인증 방법이 또 새롭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이제 뭐 어떤 백투백스나 이런 플러그인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마찬가지로 프로토콜도 새로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버도 인증서 검증하는 서버를, 복잡한 서버를 둬야 됩니다. 패스워드에서 여기 넘어오는 것도 상당한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이런 사용하는 방법 알리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불편함도 초래하죠. 보안 요구사항이 올라가면서 사실 불편함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흔하게 사용하는 이제 바이오 인증 같은 경우 이제 쇼핑몰이 이제 모바일로 가면서 사용자 이제 지문 같은 걸 좀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용자 단의 어떤 지문을 입력받는 부분,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토콜, 새로운 서버, 계속 또 이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쓰는 건 지문만이 아니죠. 홍채도 쓰고, 뭐 얼굴 인식도 쓰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 인증 기술이라는 게 본인이 원래 본 그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던 어떤 그 기술을 한번 바꾸기가 만만치 않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좀 편리하게 인증 기술을 제공하면서 보안성을 좀 높이고자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 많이 따르고 실제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기도 만만치 않은 게 그 전에 이제 파이도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파이도가 나오면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 그런 기존의 이제 인증 기술의 이제 변화가 쉽지 않은 부분들을 바꾸게 되는데 딱 하나의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인증 방법, 인증 프로토콜, 인증 서버 이렇게 나누던 그걸 이제 하나의 인증 기술이라고 보던 부분들을 파이도에서는 개념적으로 사용자의 인증 방법하고 나머지 인증 기술, 인증 서버 부분을 분리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인증하는 거는 중간에 이제 인증장치라고 해서 디바이스에 인증장치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인증하는 부분은 그 디바이스에 인증을 한다라는, 저희는 보통 이제 첫 번째 단계인 1단계 이제 로컬 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용자를 인증을 하고 실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인증장치가 서버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떤 크레덴셜을 전달하면 검증하는, 앞에서 본 것 거기서 딱 그 부분에서 갈리게 되는데 여기 2번 부분에서 가장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인증하는 이 인증 정보하고 실제 서버에 인증하는, 이제 파이도는 이제 공개키 기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개인키로 서명하는 부분에 이 부분의 연결고리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파이도 이전에는 쉽게 어프로치하지 못했던, 나는 이런 서비스에는 지문을 써볼까? 아니면 지문하고 뭐 얼굴을 같이 써볼까? 또 뭐 보안 강도가 좀 높은 데는 홍채를 써볼까? 이런 이제 인증 수단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파이도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서버 변경 없이 다양한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파이도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래서 빠르게 이제 파이도 기술이 좀 보급되고 받아들여졌던 이유도, 국내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굉장히 강력한 인증 기술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환경이나 여러 환경이 요즘 얘기하는 IoT 환경,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공인인증서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 그 다음에 사용자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이도가 해결해주면서 많이 이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조금
예, 그러면 이제 파이도 1.0 구조를 그 파이도 2를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파이도 1.0은 크게 이제 서버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서버 쪽에는 간단하게 이제 인증 장치를 등록 인증해주는 이제 파이도 서버가 있습니다. 보통 소위 얘기하는 인증 서버죠. 그리고 이 파이도 서버 위에 이제 그냥 응용 서버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죠. 뭐 인터넷 뱅킹 서버라든가 뭐 쇼핑몰 서버라든가 이 서버가 이제 사용자를 파이도로 인증할 때 이제 파이도 서버를 호출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응용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 쪽에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용자 디바이스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뭐 인터넷 뱅킹 앱이라든가 쇼핑몰 앱이 되겠고 이쪽은 이제 자체적으로 응용단이기 때문에 자체 이제 기본 프로토콜로 돌아가면 되는데 실제 이 사용자 단의 응용 프로그램이 인터넷 뱅킹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이도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파이도 클라이언트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데 파이도 클라이언트가 중간에 있어서 이 응용 앱에 이제 파이도 기능을 중간에서 매개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파이도 클라이언트는 인증 장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개념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 안에는 인증 장치가 여러 개 뭐 하나만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지문, 홍채 이런 여러 인증 장치가 쓸 수 있고 그럴 경우 하나 이상이 되면 중간에서 이제 그 인증 장치를 뭐 조회하거나 그 다음에 특정 인증 장치에 파이도 기능을 요청하거나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파이도 클라이언트가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파이도 인증 장치가 있습니다. 이 파이도 인증 장치는 보통 이제 파이도에서는 소프트웨어도 가능하지만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 물려서 쓰려면은 반드시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게 보통은 이제 필요합니다.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해당되는 게 이제 ASM이고요. 오센티케이터 스페시픽 모듈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로 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파이도 1.0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요 어플리케이션 파이도 클라이언트 요 ASM이 소프트웨어인데 그냥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도 기능이 어떤 플랫폼 위에서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부 다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1.0. 그래서 요 지금 빨간 실선으로 묶어놓은 요 파이도 클라이언트가 하고 ASM이 이제 파이도 2에서 변화되는 가장 큰 부분인데 여기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황색 선으로 계속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쪽은 이제 그 파이도 클라이언트하고 파이도 서버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황색 선들은 실제 파이도 1.0에서 표준화가 돼서 지금 실제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API들입니다. 표준화가 이제 많이 필요했던 거죠. 1.0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1.0 구조에서 2.0으로 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거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보통은 이제 2.0 파이도 2로 가게 되면 이제 플랫폼화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플랫폼 안에서는 어떤 운영체제 개발자 API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아까 보신 그림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쪽에 이제 운영 서버 있고 이쪽에 클라이언트 단이 있으면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실제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에 이제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디바이스 안에 이제 GPS 하드웨어 모듈이라는 게 있고 이 하드웨어를 실제 위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직접 호출하는 분들은 아마 요즘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운영체제에서 개발자 API로 이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이걸 하드웨어를 쓸 수 있게 열어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운영 클라이언트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API를 호출을 해서 거기서 얻어진 값을 서버로 보내서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는 게 보통 예입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앞에 이제 파이도 1.0에서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돌아가는 부분하고 이제
각자 매칭을 시켜보면 이제 파이도 인증 장치가 하드웨어로 돌아갈 때는 GPS 모듈하고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도 클라이언트하고 ASM 부분, 그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던 부분들은 실제적으로는 운영체제가 이제 하는 게 가장 역할이 맞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파이도 이제 2로 가게 되면 변화가 오는데, 구조상 변화가 오는데 가장 이제 서버 쪽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서버 쪽은 그대로 파이도 서버하고 운영 서버 이런 구조로 들어가게 되고요. 클라이언트, 사용자 디바이스 쪽에 이제 클라이언트 환경에 가장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인증 장치들이 있으면, 인증 장치들이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고, 이런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나 어떤 플랫폼, 웹 플랫폼이 지원을 해서 API로 열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사용하기가 이제 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빨간 실선으로 묶여있던 파이도 클라이언트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해당하는 ASM 부분이 플랫폼화가 됩니다. 플랫폼화가 된다는 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운영체제 안, 즉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안에 탑재가 되거나 또는 웹 플랫폼, 그러니까 브라우저 안에 이 기능들이 탑재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파이도 기능을 호출하기 위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은 보통 얘기하는 개발자 API 또는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API만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파이도 기능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편리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개별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여러 개 깔아서 이제 파이도 기능을 썼다고 하면, 파이도 2가 되면 훨씬 파이도 기능의 이제 가용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인증장치 쪽인데요. 인증장치 쪽에 이제 크게 인증장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플랫폼 인증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디바이스 안에 아예 빌트인돼서 나오는 인증장치라 따로 이제 표준이 필요 없고, 크로스 플랫폼 인증장치라고 해서 플랫폼에 디펜던시가 없이 돌아가는, 여기 뭐 USB 토큰 같은 거죠. 어느 플랫폼이나 이제 USB 토큰을 꼽으면 되는 그런 이제 인증장치들은 파이도에서 제공하는 표준, 파이도 시스템이라는 표준으로 이제 규격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위에, 그러니까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호출하는 API,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운영체제 개발자 API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운영체제 개발자 API는 표준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표준화라는 거는 규격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주체가 그 규격 하나로 같이 쓰자라고 해서 이제 표준화를 하는 건데, 실제 윈도우 API 쓰던 프로그램이 안드로이드에 가서 돌 일이 없다는 거죠. 서로 이제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API 따로 써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체제 관련된 API는 표준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웹 플랫폼, 웹 브라우저에서 그 웹 어플리케이션이 호출하는 자바스크립트 API는 표준화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특정 웹 브라우저마다 이런 API를 다 별도로 따로 쓰게 되면 서버에서는 이제 페이지를 브라우저별로 새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하는 데가 이제 W3C라는 그 웹 표준화 단체고, 지금 그래서 그 이쪽 어플리케이션 단에 오픈하는 그 API는 웹 오센티케이션 API라고 해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런 API들이 지금 현재 표준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하고 또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이, 1.0에서는 파이도 서버하고 파이도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UAF 프로토콜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에서는 API 호출해서 그 값을 어플리케이션이 받아서 서버로 전달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프로토콜이 필요 없고 이제 자체 프로토콜로 이 값은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1.0보다는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이 좀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호환성 자체는 서로 호환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API 중에 이제 그 W3C로 가서 이제 표준화를 진행하는 웹 오센티케이션 API만 이제 보면은 구조는 앞에서 보신 거랑 똑같은데 이쪽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 환경에 이제 웹앱이라고 해서 그냥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된 이런 페이지가 있고 이 페이지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API, 즉 웹 오센티케이션 API를 호출하게 되면 파이도 기능을 웹 브라우저에 있는 그 기능을 직접 호출하게 되고요. 브라우저가 뭐 빌트인 오센티케이터가 있으면 그 오센티케이터를 사용해도 되고 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증 장치를 사용해도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이제 웹 오센티케이션 API가 표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파이도 1.0에서 파이도 2로 넘어오면서 실제 이제 변화된 가장 큰 플랫폼화가 되면서 변화된 부분을 말씀드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파이도 2로 오면서 인증장치 쪽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파이도 2로 오면서 이제 인증장치랑 관련된 인증 부분에 파이도에서 새로운 이제 개념을 정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파이도 1.0에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부분이 U2F, UAF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이 되어져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다가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인증 모델로 정립해 놓은 게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사실 다른 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W3C 표준을 보고 정리한 부분인데 거기 보시면 그 표준에 이제 세러머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도 이 표현을 처음 보는데 보통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서로 주고받는 거를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는 세러머니라고 하는데 그 세러머니에 레지스트레이션하고 오센티케이션을 추가를 합니다. 이제 기존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있으면은 거기에 응용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파이도 등록하고 인증을 추가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등록하고 인증을 할 때 사용자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나 이런 사이트에 등록을 해도 되냐, 인증할 때는 또 나 이런 데 인증을 할 거다, 또는 아니면 거래 확인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유저 컨센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파이도에서 용어를 오소라이제이션 제스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왜 제스처라고 했을까? 보통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하는 어떤 지문이나 이런 홍채나 얼굴은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제스처라고 한 게 그 이유는 이제 보통 UAF랑 U2F 인증 모델을 같이 안고 가다 보니까 이쪽 그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유저 프레젠스라고 해서 U2F 쪽 인증 장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모델이 있고 하나는 실제 유저가 어떤 자신의 이제 크레덴셜 정보를 제공하는 유저 베리피케이션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유저 프레젠스에 보시면 기존에 이제 U2F 토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사용자 손가락으로 그냥 터치만 한다거나 어떤 버튼을 누른다거나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존재한다라는 것만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유저 프레젠스, 이게 이제 포함이 돼서 아마 용어를 제스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유저 베리피케이션 쪽에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지문이라든가 홍채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또 핀이라든가 패스워드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도 2에서는 인증 모델을 정립을 했고요. 실제 파이도 인증 장치는 개념은 크게 틀려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파이도 1.0이든 파이도 2든 거의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하면 파이도 인증장치 개념을 보시면 실제 파이도 인증장치
파이도 오센티케이터를 보시면 1.0 표준에서 프레임워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프레임워크라고 하냐면 프레임워크라는 건 실제 이 안에 구조를 세세하게 다 정해놓고 그 기능들을 다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그 기능 안에서 어떤 식의 메시지들이 생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거는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안 하고 보통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틀만 짜놓고 그 안에 대충 어떤 기능들이 개념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정의해 놓은 게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파이도 인증장치는 이렇게 프레임워크 방식으로 지금 1.0에 정의가 돼 있고 여전히 개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안에서 이제 제공되는 기능은 어떤 사용자 인증, 유저 베리피케이션 부분, 뭐 지문홍채 핀 이런 것들을 받는 요 유저 베리피케이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키를 생성하고 인증키를 생성하고 뭐 전자서명을 생성해서 인증장치를 등록하고 인증하고 또는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이런 그 일련의 기능들만을 이제 여기서 이제 디파인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증장치가 다른 이제 플랫폼하고 연동돼서 돌아가는 인터페이스만 이제 가 필요하다라고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도 인증장치 개념들은 1.0이든 파이도 2든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파이도 이제 인증장치 개념이 실제 파이도 2로 오면서 여기서 보시는 이런 좀 복잡한 환경으로 이제 좀 변화를 하게 되는데, 가운데를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어떤 운영체제 플랫폼 API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 가운데가 이제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나 뭐 윈도우가 되겠죠. 윈도우 안에 이제 파이도 기능이 탑재되고 이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그러니까 운영체제 플랫폼 안에 플랫폼 인증장치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이 인증장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파이도 그 인증장치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제공이 되는데 실제 구성은 각 그 플랫폼마다 다 틀리겠죠. 어떤 부분이 뭐 하드웨어를 쓰고 어떤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이제 빌트인 인증장치 외에 외부 인증장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CTAP이라는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CTAP은 여기 이제 USB나 NFC나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이제 외부 인증장치를 얘기하고 이 CTAP을 통해서 이제 어떤 크로스 플랫폼 인증장치가 외부에서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이도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이런 그 API를 사용하는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보시면 여기 이제 맨 왼쪽이 웹 브라우저 실제 이제 웹 플랫폼 환경이죠. 웹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이제 웹 브라우저도 인증체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이제 웹 브라우저도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가 운영체제 위에 돌아가는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 파이도 API도 필요하면 브라우저별로 이제 호출해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웹 오센티케이션 API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 어플리케이션은 W3C에서 현재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웹 오센티케이션 API를 호출해서 파이도 기능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플랫폼 인증장치 또는 크로스 플랫폼 인증장치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양이고요. 웹 플랫폼이 아니고 기존의 이제 모바일 앱이라든가 PC에서 사용하는 앱이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플랫폼 API를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증장치 또는 크로스 플랫폼 인증장치를 제공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그러니까 플랫폼이 파이도를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그런 이제 모델은 요 모델을 따를 텐데
이러지 않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증장치입니다. 제가 인증장치 제조업자인데 소프트웨어 인증장치를 제공했다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 인증장치는 외부 인증장치도 현재 이제 블루투스로는 붙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하드웨어로 대체적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인증장치를 이 플랫폼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빌트인으로 뭐 플러그인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인증장치들은 직접적으로 그냥 보통 이제 non 플랫폼 API라고 하는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가 아닌 그냥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API 형태로 제공한 다음에 실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호출돼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iOS나 이제 애플 쪽이죠. 애플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파이도 기능을 본인들이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운영체제에서 당연히 파이도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플랫폼 API로 제공돼야 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제 C탭 프로토콜을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는데, C탭은 이제 클라이언트 오센티케이터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플랫폼에 있는 파이도 클라이언트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그 플랫폼하고 인증장치 간에 이제 주고받는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크게 세 가지로 USB하고 NFC, 블루투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USB는 뭐 USB 토큰이나 이런 걸 많이 이제 써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고, NFC는 뭐 이제 결제나 교통카드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C탭에서 NFC가 지원이 되면 좀 더 이제 결제 이런 부분에 좀 손쉽게 파이도2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BLE 쪽, 블루투스 기반이 이제 BLE가 제공이 되게 되면 이 지금 스마트폰 자체가 파이도 플랫폼으로 쓸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자체가 그냥 인증장치처럼 쓰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인증장치가 되고, 이 인증장치를 BLE를 통해서 다른 디바이스에 인증장치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응용해서 이제 인증장치의 폭이 틀린 게, 이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다양한 인증 방법들, 지문 홍채, 얼굴 인식 이런 다양한 기존의 인증 방법들을 다른 디바이스에 인증장치로 사용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응용에서 파이도2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파이도 1.0하고 파이도 2는 제가 얘기해왔던 부분들을 그냥 정리해 놓은 거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어서 이런 것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파이도 2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걸 보시면 이제 실제 1.0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주로 많이 지금 파이도 1.0이 사용이 됐다, 파이도 기술이 사용됐다고 하면, 파이도 2는 PC 브라우저까지 좀 환경이 플랫폼에 탑재가 되면서 거의 모든 플랫폼의 파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크롬 버전 같은 경우도 그 애플에 탑재되는 크롬에는 이제 파이도 기능을 탑재해서 올려가지고 지금 맥북에서는 시험까지 가능할, 실제 테스트까지 가능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애플 쪽 플랫폼까지 이쪽에서 제공하는 분위기라 상당히 많은 플랫폼에서 파이도 서비스가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파이도 기능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에 이제 C탭 프로토콜이나 이제 다양한 인증 장치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파이도 1.0을 주로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하던 기술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오토 서비스, 보통 오토 서비스는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서비스를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받는 이런 걸 이제 보통 오토 서비스라고 많이 하는데, 지금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뭐 카카오 택시라든가 뭐
뭐 음식 배달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받는 그런 환경에서 훨씬 또 파이도2 기능을 이용해서 결제를 한다거나 어떤 제가 주문한 물건을 찾을 때 본인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서비스에 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파이도가 주로 이제 서버 기반 인증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를 인증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IoT 환경하고도 맞물려서 주변 기기들한테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술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발표를 마무리 지으면 일단은 파이도 기능이 파이도2로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화가 된다. 근데 이 플랫폼화가 된다라는 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플랫폼에 어떤 기능이 장착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능 자체가 보편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든 쓸 수 있는 기술이 된다라는 지위가 틀려지는 거죠. 기술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런 파이도2 기술은 좀 더 광범위하게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폭넓게 쓰일 수 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인증장치의 증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시탭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트랜스포트, USB, 블루투스, NFC 기반의 인증장치들,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앞으로 제공할, 지금 현재는 아주 단순한 핀 기반 또는 이렇게 이런 플랫폼에서 빌트인 인증장치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플랫폼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지문, 홍채, 얼굴, 음성 이런 인증장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파이도를 통해서 파이도2를 통해서 세상에 쉽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플랫폼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가져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인증장치가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앞으로 도래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런 파이도와 연계한 다양한 인증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아랫부분은 이제 저희 에트리에서 연구개발하는 부분하고도 이제 많이 맞물려 있는데, 파이도에서 이제 사용자를 인증할 때, 현재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의식을 하게 뭐 얼굴을 대세요, 뭐 지문을 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인증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저희는 이제 무자각 인증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고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제가 주문을 하는 와중에 저를 주문하는 동안 화면이 다 제 얼굴이나 이런 걸 보고서는 다 이미 인증을 하고 주문을 다 끝내면 바로 결제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무자각 인증 기술까지도 이제 파이도랑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바이오키 생성 기술이라고 해서 앞에 그림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정보하고 실제 그 인증장치에서 사용하는 개인키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연구를 좀 통해서 사용자의 지문이나 얼굴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 키를 추출해서 그거를 서버까지 연결을 시키면 강력한 본인 인증 수단이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금융 쪽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아직 연구 단계긴 하지만 그런 기술들을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블록체인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실제 지금 이제 파이도 서버 쪽을 이제 블록체인화 시켜서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파이도 기능, 또는 실제 파이도를 블록체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디바이스 인증까지 좀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